영화, 드라마, 명화 속 법률 해석 문제를 달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무언가요? 네, 오늘은 모범택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 2 정말 얼마 전에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겨봤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너무 좋았다 말씀해 주시는 분 많았는데 이제 모범택시 2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적인 복수를 해주는 그러한 사적 복수 대행극입니다. 원래 사적 복수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답답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 사적 복수를 통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리 만족, 좀 통쾌감을 느끼셨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결정적 장면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법률적인 의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모범택시 시즌2 첫 에피소드에서는 취업을 빙자해서 해외로 청년들을 빼돌린 후 구타, 감금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폭력 집단 이야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감금돼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불법적인 거 개설하게 되면 또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네, 이제 형법의 2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게임에 참여한 그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 장소 개장죄에 해당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에 등장했던 그 취업된 줄 알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던 그 취준생들은 김도기 기사, 택시 기사가 없었다면은 형법상 이 도박 개설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취업 알선 이런 미끼를 건 사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면서요. 네, 뭐 이거는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참 드라마와 더 드라마틱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2월에 창원지검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모 씨와 정모 씨를 그리고 또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불법 사이트 그 도박 운영죄만 받았는데요. 이 김 씨와 정 씨 두 명한테는 감금과 상해치사와 사체 은닉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김 씨와 정 씨는 마닐라에서 도박 개장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44세의 IT 개발자, 그 프로그램 개발자인 어떤 한 남성을 이제 2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추가로 프로그램을 이제 더 만들어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피해자 A 씨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게임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 씨와 김 씨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기간을 넘겼다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품질이 아니었다, 뭐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 씨로서는 이제 입국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폭력 전과가 있는 그 정 씨가 또 나이가 어렸는데요. 김 씨가 정 씨를 시켜가지고 A 씨가 필리핀 마닐라로 입국을 하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1월 11일에 이 김 씨가 이제 피해자 A 씨를 만났습니다. 마닐라에서. 그래서 만나자마자부터 이 가장 A 씨를 폭행하고 무차별로 감금하고 이제 뭐 어떤 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디가드한테서 총을 받아가지고 너를 당신을 쏴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막 협박을 하고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숙소로 데리고 와서 또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구타하고 감금하고 약 4일 정도를 14일까지 더 폭행하고 감금을 했다가 15일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너무 중상에 빠져가지고 A
A 씨를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켰는데 이후에 곧바로 낫지도 않고 중한 상태에 있는 A 씨를 다시 이틀 만에 퇴원을 시켜서 자기 숙소에 방치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김 씨와 정 씨는 현지 경찰에게 돈을 주고 이 A 씨의 사체를 가져다가 사체를 이제 화장하고 은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가장이 사라지니까 그 피해자인 유족들이 필리핀 마닐라 등에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김 씨는 그 이후로도 1년 4개월이 넘는 동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네. 너무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이대로 묻히나 했던 그런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참 밝혀지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뜻밖의 검찰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 마닐라로 납치돼 와서 감금되었다가 이제 사망했다라는 제보인데요. 그걸 듣고 전담 그 수사반을 꾸려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 씨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는 A 씨를 만난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김 씨를 뭐 그 다음 행방에 대해서 또는 사망한 사실 자체를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이렇게 모른다 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하기가 다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편지 사진이 하나 어떤 공범의 핸드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김 씨의 뒤를 봐주던 어떤 사업가가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사실 그러니까 A 씨가 사망한 관련된 모든 범죄 사실을 제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에 대한 진술과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3회 진술 만에 이제 3회 조사에서 인정을 했고 심지어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그 49제 를 지내고 위패도 모시고 했다라면서 모든 자신의 잘못을 굉장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그 김 씨의 수하였던 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은 그냥 사망에 대해서 조금 몇 번의 작은 폭행을 한 것뿐이지 사망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도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1심에서는 김 씨, 정 씨에게 9년과 4년의 이제 선고가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 씨에 대해서만 4년에서 3년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다만 이제 정 씨에 대해서 9년 선고를 한 이후의 판결을 보면은 김 씨와 정 씨가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지만 정 씨는 조금 그 가담 경위가 좀 약했고 김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또 범행 은폐를 위해서 사체 은닉까지 한 것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얼른 시인하고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점들이 많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네. 이 A 씨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요. A 씨도 처벌받게 됐을 것 같은데요. 네, A 씨는 사실 이 사이트에 대한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주에 준 그 프로그램 자기가 만들었고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 천금의 회장이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회장의 정체가 정말 놀라웠다고요? 네, 이제 회장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그 고은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이제 고은이 도기에게 회장과 도기가 그 김도기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구를 들이대면서 쏘려고 할 때 이때 고은이라는 사람도 회장의 얼굴을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통해서 딱 봤는데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한테 대체 왜 그랬냐라는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정의롭게 일하고 경찰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받게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절차가 됩니다. 일단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반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기관에서 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경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그 경찰이 10일 안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 이런 사유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서 보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은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은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자기 직무 관련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공무원 신분 유지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처벌에 대해서 수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민에 봉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고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형사처벌, 성인인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의 벌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사실만 가지고도 성범죄에서는 퇴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말씀드린 징계 절차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그리고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경한 징계부터 중한 징계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복수 대행 서비스, 오죽하면 사적 복수를 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복수를 대행한다는 행위,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동일한 행위로 되갚아 준다라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정당방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라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범택시2를 통해서 그의 분석할 수 있었던 법률적 쟁점점을 추려보는 신법판 해석 함께했습니다.